서울여자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사회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두 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답안의 분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문항별로 800에서 1000자 안팎을 서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각각의 문항에 모두 도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출제 유형을 유지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언론과 선거를 주제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독해 후 비교 추론을 하라 이런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직업과 사회적 보상이라는 주제로 출제를 하면서 제시문을 비교하고 한 제시문의 입장을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문제 2번과 관련해서는 배경지식에 탑재된 기능론과 갈등론을 듣지 않은 학생이라면 한 번쯤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기출이 많은 분야인 만큼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문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의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문제 1번에서는 지난해 2017학년도 기출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지시사항을 주면서 이것을 쫓아가면서 서술하면 답안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문항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나의 내용에 근거해서 언론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보도해야 될지 논의하고 그리고 가나다와 표를 참고해서 1과 2의 자료는 어떠한 장단점을 갖는지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것뿐 아니라 정책의 심판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공직자들, 선출된 공직자들은 대표성을 가져야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의 원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따라서 먼저 전반부에서는 가나에서 지적하는 이러한 선거의 정치적 기능을 토대로 해서 언론은 어떻게 선거 결과를 보도할 것이냐 이러한 서술을 하셔야 될 테인데 일단 가에서는 선거는 비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정책의 심판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 최종 선출된 후보자의 명단을 소개하거나 인물을 소개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 심층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냐? 공직자의 대표성은 다원에 대한 민주사회에서 통합의 기능을 하는 만큼 과연 그는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심판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누구 중심으로 바로 유권자의 의사 중심으로 선거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득표 결과를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민심의 판도를 분석하고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주권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 전달할 때 비로소 언론은 향후 정책 수립의 이정표를 어디에 정치권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심의 향방을 잘 파악해서 당선자에게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당신은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론이 전달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서술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후반부 서술에서는 다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통계 해석의 오류, 왜곡, 편향 가능성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이 문제에서는 오류 왜곡보다는 편향의 문제를 지적하라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림 1과 2가 편향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편향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그 장단점을 한번 제시해 보거라. 이것이 문제의 의도가 될 것이고 일단 그림 1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여론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명함을 사용해서 승패뿐 아니라 지지 정도를 전달한다. 이긴 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지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 해서 반대 여론의 향방도 역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당선된 후보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존중하고 반영해야 하는 민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라면 이 도표는 지도와 유권자 비중의 유기적 파악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및 광역시 득표가 아주 과소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유권자 비율이 19.7%에 이르는 반면 지도에서는 조그만 점 하나로 표현됨으로써 유권자의 밀집도와 득표의 상관성이 한눈에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결과는 과대평가된다, 이러한 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림 위에서는 유권자 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후보자가 어떠한 득표율로 당선되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는지도 표현을 해주고 있고, 결국 민심의 전반적인 흐름을 총체적으로, 즉 지도의 크기와 민심의 흐름이 비례함으로써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면, 이 도표는 전체 광역별로 1위 득표 후보만 제시함으로써 지나친 단순화를 했다는 또 이러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1위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대평가되고 그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동향이 전체적인 보도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식의 장단점 서술을 1과 2의 서술의 키워드로 담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역시 문제 2번에서도 복잡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차 그리고 공차를 서술하라, 이것이 두 번 되풀이되고 있고, 표 1의 현상을 토대로 해서 가의 주장을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학생 여러분들은 이 지시사항이 복잡하다고 너무 겁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시사항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지시사항이 친절하다 따라서 이 친절한 안내에 따라서 서술하는 것이 논술 답안지의 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될 것이고,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기능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능론은 배경지식에 탑재되어 있는 만큼 별도 설명 드리지 않고,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수를 중시하는데, 보수는 사회에 대한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한 것인 만큼 사회적인 차등이 당연하다는 이러한 보수적 입장의 직업이론이 전개되고 있다면, 제시문 하에서는 아주 교과서적인 직업에 대한 원론적 소개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 필요는 생계를 유지하고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하고 자존중감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가 존립하게 하고 성장 등의 사회적 공헌과 봉사,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원론을 나에서 말하고 있다면, 가와 나의 차이점은 가는 직업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직업의 차등 관계를 수용하고 있다면, 나는 개인적, 사회적 역할 그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은 공통적으로 직업과 사회 관계를 분석하고 상호 연관성을 제시한다. 이런 서술 해주시면 될 것이고, 이제 다에서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다의 차이점이라면, 가에서는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다면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격차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다에서는 기회나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지자는 그러한 정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다의 차이점이라면, 이들의 공통점은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 기준에 있어서 하나는 기회의 평등을, 하나는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각차를 보인다까지가 이제 중반부 서술이 될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표에서 드러나는 소득 격차를 간단하게 언급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직종에 따라서 10배에 이르는 차별적인 소득 격차를 간단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신 뒤, 제시문 가의 기능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연봉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직업의 기여도 차이를 의미하는가, 이러한 식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일의 기준이 과연 돈이 될 수 있나,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대학 측에서 전개하고 있는 답안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여대 마지막 후반부 작성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듭 부분에서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비판하라, 이런 식의 추가 확장 서술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답안지의 품질을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분량 제한이 없는 만큼 시간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생각을 짜내서 이 비판의 그러한 날을 선명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시대적인 이러한 상대성을 지닌 직업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사실이 중요한데, 사회적 강자들이 직업의 우선 가치를 설정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직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계층의 의식구조를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이 지속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기여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즉 보수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를테면 원시시대의 사냥꾼과 현대의 변호사들은 모두 사회적 강자들이고, 이들이 직업의 중요도와 분배, 재분배를 결정하는 주도 세력이 됨으로써 약자들은 늘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적게 돈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지속된다. 이러한 식의 공격적 서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뿐 아니라 이전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국가적 사안에 대한 민의 표출이라는 기능도 담당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각계각층 및 소수자의 다양한 이해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결과를 대중에게 제시할 때 최종 선출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데 그치기보다 득표 결과를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대표자 및 집권 정당에 대한 평가와 민심의 판도까지 보여준다면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주권자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은 광역이 아닌 시군구 단위로 결과를 제시해 지역별 여론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두 후보 모두 다양한 지역에서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명함을 사용해 단순한 승패뿐 아니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지 정도를 자세히 알려주어 당선된 후보자가 존중하고 반영해야 하는 민심 또한 적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러나 지도 읽기가 복잡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득표가 과소하게 표현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결과는 과대평가되어 중요한 듯 보이는 이러한 착시 현상이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반면 그림 2의 자료는 유권자 수를 반영해 지도를 수정함으로써 어떤 지역에서 어떤 후보자가 승리했는지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했는지 표현하고 있어 민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지도가 간결해 결과를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구가 아닌 광역별 1위 득표 후보를 제시해 결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고 득표차 역시 표시하지 않아 유리한 후보의 득표를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1번에 대한 대학측 답안입니다. 2번입니다. 재심은 나에서 직업행위는 생계 유지수단 정체성, 인격의 형성, 자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의 존립, 성장 등의 사회적 필요 모두를 의미하는 데 비해 재심은 가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수가 좋은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두 주장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직업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가나 모두 직업이 개인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이다. 기회와 분배의 관점에서 가는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이 기회의 평등을, 다는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이 기회의 평등이나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이 결과의 평등이 아닌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정의의 관점을 주장한다. 가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다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한다. 이런 식의 차이점 서술이고, 가에 따르면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결과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하다. 또한 재심은 다에 따르면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 절차 원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의 불평등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두 재심은 모두 불평등 현상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인다. 표일은 직업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곧 사회적인 중요한 직업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기 어렵다. 제시한 직업들의 연봉 차이만으로 기여도에 따른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의 기능론적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반박의 논거가 다소 취약한 듯 보여서 아까 키워드 설명에서 학원 측의 이러한 반박 논리를 추가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1, 2번 모두 800자 분량입니다. 하지만 답안지 분량 제한이 없는 만큼 2번 같은 경우에 보다 적극적인 자기 논의를 전개해서 채점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도록 반드시 시험장에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